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월 말까지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네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실례되지만 여러분 혹시 다닌 직장에서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회사에서 나를 따로 불러서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받은 적 있나요? 뭐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경영이 안 좋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기업 중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로 불러서 이제 권고사직을 이제 좀 권유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회사에서도 남아있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나 권고사직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경영 악화예요. 회사가 남은 직원들을 감당하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직원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도 그런 겁니다.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경영학하면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몇 명 불러가지고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회사 원망할 수도 없어.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좀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이익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이 얘기를 아마 오래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대표님은 또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 생각이 들죠. 대표님도 오죽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을 겁니다. 회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권고사직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 게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내가 나가고 나서 바로 이직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크다는 거죠. 뭐 나는 바로 이직 생각이 없고 좀 쉬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권고사직 이제 되고 나면 아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업급여가 뭐 몇 개월만 나오면 끝이죠, 이게 보통.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업급여 안 받고 이제 돈 받는 게 일하면서 돈 받는 게 낫죠. 네. 뭐 실업급여 받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멀티리님 오세요? 아마 올해부터 이런 회사가 많을 겁니다. 네,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 권고사직이 많아요. 현장직보다. 네, 보통 이제 일반 제조업이면 보통 현장직은 잘 안 건드리는데 사무직은 많이 내보내요. 사무직. 그래서 아마 사무직 종사자분들 중에 아마 올해 권고사직 좀 통보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못해가지고 권고사직을 받은 거 아니에요. 회사가 워낙에 좀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모르는 직원 다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걱정되니 그런 거죠. 지금은 워낙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글을 적으면서 걱정하니 그런 거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일자리 알아보려고 해도 뽑는 것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제 지원자가 더 많다. 요즘에 중소기업도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 뭐 중소기업 직원 수도 많지 않고, 연봉도 많지 않은데, 뭐 한 명, 두 명 뽑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막 200명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 겁나죠. 이분도 아마 권고사직 통보 받았으면 지금부터 아마 이직 준비할 겁니다.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보통 권고사직 통보 해주면 뭐 회사에 남아있는 동안 뭐 다른 회사 지원해도 되고 면접 보러 가겠다면 면접 보러 가도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도 이제 권고사직 통보 받은 이상 이제 딴 데 이직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지원하겠죠.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회사마다
그 지원자가 장난 아니야 이게. 별로 난 대단한 회사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살짝 떨어지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별로 좋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정말 일자리가 별로 없구나. 좋은 일자리 별로 없구나. 정규직도 많이 없고 계약직도 많고 아니 계약직도 지원자가 많고 와 정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많이 체감할 겁니다. 뭐 지금 공고사직 통보 받았다고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일자리 같은 거 찾아보는데 막 채용 사이트 같은 데 검색해보면 많이 힘들죠 이게. 야 이 정도로 일자리 질이 안 좋다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체감을 많이 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왜냐면 여자분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 아닙니까?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분들이 오히려 희망퇴직이나 이제 권고사에 제일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권고사에 제지 받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채용 사이트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지원도 하면 지원자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놀래죠. 와 별로 대단한 회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거기다가 계약직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계약직은. 요즘 왜 이렇게 계약직 많이 뽑는 거야? 이거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사무직 종사자분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두드러진 현상이 요즘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설령 사람 뽑더라도 계약직원 뽑아요. 계약직으로. 계약경에 딱 정해진 채로. 아니면 뭐 알바식으로 파트타임식으로 사람 뽑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직 뽑아도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그 채용 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채용 대행 같은 게 파견업체 소속으로 있잖아요. 그 임시직으로 뽑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무직에도 그 용역 같은 게 있습니다. 용역. 그러니까 사무직만 대행해서 뽑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사람 뽑으면 있잖아요. 사무직 입사하는데 소속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은 아니고 그 파견업체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불안하죠. 대우도 안 좋고 이게. 이런 게 드라마에 있었거든요. 드라마에. 혹시 여러분 나의 아저씨나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유 씨가 했던 역할이 딱 그 역할이에요. 네. 아이유 씨가 이제 일반 그 건축 회사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거든요. 단 사무직 거기서 이제 잔심부름하고 이제 F용지 복사하고 이제 복합기 이제 필터 갈고 막 그런 거 합니다. 탕비 청소하고.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가 한 일이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일자리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여자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일자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런 일자리는 당장 일하긴 좋은데 비전이 많이 없어요. 언제까지 일할지 몰라 이게. 초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진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하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리지 않는 직장이 드디어 신의 직장이나 불리는 시대가 왔군요. 수축 경제 시대에는 부자든 상관없고 중산층이나 나름 흉내냈던 자들이 서민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과 부자와 서민, 극서민층 이 세 가지만 남을 것 같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그런 고용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재 고용 안정성이 가장 좋은 직장은 뭐냐? 누가 보래도 공무원입니다. 누가 보래도. 공무원 헌법에서 이 정년 보장을 인정해주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부터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직장이 불안해지면 공무원 쪽 많이 몰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무원 까는 분도 있겠죠. 있기야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적어진 일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정규직 티오가 많이 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정규직 많이 안 뽑고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도 정규직 많이 안 뽑습니다. 정규직 들어가야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요즘 채용국으로 보면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약직 들어가도 불안해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이 먹어서 안 잘리고 고용 불안 없고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분명히 좀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받는 직업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도 안 잘리고 정년 보장되고 일 걱정이 없는 그런 직업군이 각광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직업 선택하실 때 당장 돈을 많이 주고 편한 것보다는 나이 먹어서도 뭐 특별하게 아픈 데 없으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고 확실한 소득이 보장되고 그런 일자리가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개인적으로 버스 기사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버스 일이 힘들긴 해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버스 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버스 일이 좀 많이 힘들긴 할 겁니다. 버스 운전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있잖아. 뭐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나이 먹어서 이 고용 걱정이 없는 그런 일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 예. 아무래도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이게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젊을 때 잠깐 할 수 있지. 나이 먹어서는 좀 살아나기 쉽지 않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도 돈이지만 나이 먹어서 이제 안 잘릴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각각 많을 것이고 이런 일자리에 사람들이 분명히 몰릴 겁니다. 많이 몰릴 거예요. 뭐 공무원은 좀 몰리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나이 먹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대기업 같은 일자리 좋겠지만 앞으로 대기업에서도 많이 안 뽑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런 직업군 쪽으로 일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직만 바라보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직은 분명히 지금보다 고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제 사무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범위가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단순 사무직은 앞으로 적게 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좀 파이도 좀 넓게 보시고 다양한 접근을 좀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